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의 발로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한 해가 다 저무는 그런 주간이 왔습니다. 올 한 해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힘든 한 해였지만 각자 청취자 여러분과 저 모두 이 올 한 해를 잘 갈무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뤄볼 책은 이제 예비 고2를 위한 교양 특집 두 번째 시간. 오늘 법학 분야의 책을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앞에 놓여 있는 김영란 전 대법관의 저서 판결과 정의, 작년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저서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 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우리 생활과 얼마만큼의 연관이 있을까요? 가끔 내가 뭔가 불리하다 싶으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내가 불리하다 싶으면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법대로 해, 법대로!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또 분쟁이 생겼을 때 보통 보면 양쪽에서 다 그 얘기를 합니다. 법대로 하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저 사람들은 법이 자기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라는 의심 아닌 의심을 하게 되죠.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법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는 결정적일 때 법에 기대고자 합니다. 하지만 법이 쓰는 단어, 문장, 논리 이런 것들은 이제 한글로 써 있으면서도 한국인이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한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려운 걸로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활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법에 정통한 전문가의 법에 대한 해설이 필요합니다. 생활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허황된 개념만 늘어놓기 쉽고 법을 잘 모르면 우리에게 법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테니까요. 김영란법을 만든 김영란 전 대법관이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가장 구체적인 부분에 관심을 두어서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든 장본인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지내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한번 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의 다양한 측면에 관해서 상세하고 전문적인 해설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단 이제 너무 전문적이면 좀 버거울 테니까 우리 주변의 시사 이슈부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영란의 판결과 정의입니다. 네, 저번 주에 들고 왔던 책처럼 이 책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고 아주 얇습니다. 역시나 지금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잠깐의 시간을 내서 집중해서 읽어보면 좋을 만한 내용과 분량의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서 제가 꼽은 키워드, 이종보통 키워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해석이라는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법은 추상적인 단어의 나열입니다. 그러나 법은 이제 그 단어들로 우리 생활에 벌어지는 사건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 규정하는 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이렇고 저런 거에는 요렇고 저런 법률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과 저거는 요렇고 저런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이 규정하는 게 이제 법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법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들어간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이 법에 규정한 것에 부합하는 사건인지, 즉 법적으로 다룰 만한 사건인지를 생각해 보는 해석 과정입니다. 사회가 변하고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면서 법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건의 범위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법이 관장하던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어떤 사회 현상도 법이 개입해야 된다는 방식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가죠. 또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걸 이제 철학에서 있어 보이는 용어로 이제 인정투쟁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 중에는 뭐 가부장적인 어떤 사회 문화 때문에 생기는 차별 혹은 뭐 성인지 감수성 요런 문제 혹은 이제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뭐 과거사 정리 요런 문제들이 이제 법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에서 법에서 다루는 문제로 바뀌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법관들이 내놓은 해석 요런 문제들을 여러분께서 찬찬히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석의 과정은 이런 겁니다. 법 체계 안에서 우선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해석의 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법 또한 다양한 가치를 옹호합니다. 그걸 이제 법조문으로 구성을 해놓은 것이죠. 하지만 그 가치들은 서로 빈번하게 충돌합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인지 따져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 것이 이제 법이 하는 일이기도 하겠죠. 이제 이 법에 이 가치의 우선순위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다면 뭐 법관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따라야겠죠. 하지만 때로는 이 추상적으로 고려되는 가치가 실제 사람들의 생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법관에게는 사회 변화나 법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는 의무와 권한이 또 있는 법이죠. 그래서 여기 바로 이 법관의 양심이라는 지점에서 어떤 가치가 우선하느냐를 해석해야 하는 혹은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과 관련한 문제들도 이 책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김영란 전 대법관이 이 책에서 드는 사례들은 주로 부정적인 사례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우선하는 가치 혹은 전통적으로 우선해왔던 가치가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혹은 개인에게 주어진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례들, 예를 들어서 뭐 자기 결정이나 사적 지배의 원칙이라거나 뭐 계약 우선의 원칙 같은 것들이 이제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다 보면 개인의 삶을 개선하는 데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해석들을 거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이 사회를 관장하는 규칙인 법도 진보하고요. 때로는 같은 법을 넣고도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이 사회에 더 많은 공적 영역을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점점 이제 짙어지고 있죠. 짙어진다는 표현은 좀 부정적 뉘앙스가 있지만 저는 긍정적인 사회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책 안에서 요 책을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시면 이제 그러한 문제들, 어떤 가치의 우선순위들 혹은 어떤 사건의 법적 인정들이 우리 사회에서 문제였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정받게 되고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여러분들께서 얻게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 책을 마무리해보면 좋겠고요. 이 책과 같이 읽으시면 더 좋을 콘텐츠를 말씀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입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었던 책은 이제 같은 저자의 다른 책인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책입니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책을 먼저 읽고 이 책을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를 먼저 읽고 이 책을 접하게 되었거든요. 이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책도 이 책과 마찬가지로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런 사건들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 판결과 정의가 시사 이슈에 대한 김영란 전 대법관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다고 하면은, 이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라고 하는 책은 일단 김영란 전 대법관 자신이 썼던 혹은 자신이 결정을 내리는데 참여했던 판결들만 다루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법적 논리 자체를 분석하는데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 책보다는 무게가 좀 실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혹은 아이가 법조인이 되고 싶어 하는 학부모님,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한번 이제 아이랑 함께 혹은 학생들 여러분 스스로 이 책과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이 두 책을 한번 읽어 내려가 보시면 어떨지 이런 생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영란의 판결과 정의 책을 정리해 보았고요. 예비고일을 위한 교양 특집 다음 주 책은 수학을 가져왔습니다. 네. 브라이언 커니헨이라고 하는 작가의 숫자가 만만해지는 책입니다. 제목만 봐도 확 땡기지 않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도 또 학생분들도 모두 일단 숫자, 기호 딱 나오면 겁부터 나죠.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그런 부담을 한결 더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선정을 해보았고 다음 주에 청취자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 내려가 보면 좋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링크 공유,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